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중국에 우리가 음식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STB 분석과 포피 분석을 통해서, 포피 전략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포피 그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피 분석을 실행을 할때 제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군이 있었죠, 그죠? 제품군이 있었어요. 프로덕트가 있었고 이 프로덕트에서 그다음에 이 프로덕트와 프로덕트의 실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준을 둔다면 이런 것이죠. 제품의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제품의 다양성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터넷 브랜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은 틀리더라도 인터넷상에서 팔릴 수 있는 브랜드명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화된 제품이에요. 개인화된 제품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요. 가격은 제일 먼저 어때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책정할 때 가격은 저렴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저렴한 가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안 든다면 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송료가 있겠죠, 그죠? 배송료를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제품 가격은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요. 아주 작은 IC 칩이라든지 작은 부품들은 하나에 300원인데 배송료는 2,500원, 3,000원이다. 그랬을 때의 관계, 그랬을 때는 우편 발송을 할 것인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송료를 꼭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전자결제예요. 신용카드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이러한 방안을, 결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개인화된 제품은 개인화 결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결제 라인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촉진이었었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촉진이라고 하는 판매 촉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상호작용적 매체가 되어야 됩니다. 상호작용적인 매체. 일방적으로만 흘러가는 광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호작용적인 매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해야 돼요. 기업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해야 돼요.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은 어떤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빨강색으로 마크가 되어 있다. 그럼 브랜드를 이름은 삼성인데 브랜드는 빨간색으로 했다.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는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중에 그 기업 가치가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하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업하고 브랜드의 이미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온라인 지원 가능해야 되죠. 온라인 지원. 오프라인에서만 광고를 해서는, 프로모션 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하게 짧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그 사이사이에 보면 온라인 형성, 그런 짧은 광고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광고 꼭 들어갑니다. 개인화된 광고.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촉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꼭지점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뭐 택배의 활성화 이런 것도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플레이스 과연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보의 유통. 우리가 이제 유통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의 유통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오프라인 유용의 제품이라고 해도 정보의 유통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택배 활성화. 택배 활성화죠. 유통은 택배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전이 돼. 물론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택배 유통 발전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택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으로 유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뭐 우리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거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및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증 및 반품 처리.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반품 처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물건 사서 반품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반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 악성 블랙 커스터머, 그 아주 그 뭐랄까 고의적인 반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제품을 사랑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반품을 원하는 그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유통,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이게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 믹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피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여러분들 교재에 가면 이 제품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라든지 또 창업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포피 전략에 대해서 각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생산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 전략, 이런 것에 대한 각각의 전략 방법은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육시 전략, 전자상거래에서 육시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우리가 포털이라고 얘기하죠. 포털의 개념과 육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말하는 포털. 이 포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관문 또는 대문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돼서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세계의 그 다양한 방문을 하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그 단어가 바로 포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 하는데 포털 사이트는
뭐 여러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도 다음,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털 사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온오프라인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그 기업들은 그 더 많은 고객의 확보와 또는 이들의 그 웹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하죠. 왜냐하면 웹사이트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뭐가 플러스가 되나요? 프로모션, 즉 광고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포털에 다양한 컨텐츠나 예를 들어 서비스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거기서 바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어떤 그 리텐션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제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가 좀 더 많은 효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포털 사이트에는